자, 이번엔 우리 사회에 다시 큰 화두가 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홍범도 장군, 여러분은 어떤 인물로 알고 계십니까? 광복군 그리고 애국지사, 어렵게 다시 유해가 국내로 돌아온 분.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이 육사 내에 있죠. 홍범도 장군 포함해서. 하지만 홍 장군만 핀셋 이전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에 대통령의 뜻이 많이 개입이 돼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고 아무도 그런 발상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종의 이제 해법을 내놨거든요. 예. 그게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은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 같은 것이 더 모시기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것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거나 그 의중이 아니면 갑자기 저 일이 튀어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들에 대한 이 홍범도 장군 등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독립유공자로서의 판단이나 심의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진행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보수 진보 떠나고 여야 떠나서 다 합의되고 오랫동안 진행돼서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지금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띄웠던 배 이름이 홍범도 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뽑아내고자 하는 것은 이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의 이념적 편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스스로 확증 편향에 갇혀버린 그 이념의 배 위에서 대통령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 배에 구멍이 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게 2018년 육사 내에 홍 장군 흉상 설치가 일부에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28일 지난 국방부 입장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문제 제기, 뭐 자유시 참변 때문이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역사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그렇습니다. 되고 역사계에 좀 넘겨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우선요, 소위 말해서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네. 이 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임시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적통이에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시원이 됐던 것이 3.1 독립운동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이거를 적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4.19 혁명. 예. 그런데 여기 임시정부의 군이 광복군이었거든요. 그런데 광복군은 뭐였냐면요. 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광복군은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뿐만이 아니고 연합군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항하는 작전을 같이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과 또 영국군과 또 연합협정을 맺고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정부도 임시정부라는 대한민국의 정부고 거기에 공식적인 군이 광복군이고 이것은 국제사회 연대도 했고 연합군 작전도 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해방 직전에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펴잖아요. 선전포고하고 펴는데 해방이 돼서 그 진공작전은 못했죠. 이게 대한민국 군의 뿌리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했던 분들 또 광복군 했던 분들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네. 이걸 양성했던 기관이 고종때 육군무관학교 그다음에 이화영 선생의 신흥무관학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육사에 대표적인 우리 군인 양성기관인 육사에 이런 신흥무관학교의 이화영 선생, 이회영 선생님. 예, 이회영 선생 예. 그리고 뭐 이정걸 의원님의 이제 예. 저기죠. 할아버지시죠. 그리고 이 독립군 광복군의 이전 이 지도자들 예. 이런 분들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이 특히 홍범도 장군의 뭐 예를 들어서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해요.
당시에 우리가 나라를 주권을 뺏기고 독립투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독립군들이 진주하고 독립군들이 활동하고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일대가 또 러시아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과의 어떤 이 일종의 이제 연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도 기인하는 것이고요. 개인의 평가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존했던 인물들은 예. 누구나 다 개인의 평가에 대해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독립운동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거나 예. 혹은 이런 무장투쟁을 통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것을 위조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다 이거는 평가와 증빙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지금 논란이 홍장군뿐만 아니라 정일성 기념공원에 대해서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뭐 철진한 글쎄 적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념 논쟁이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걸까요? 그게 저는 제가 이 정권 초기부터 네. 대통령의 극우화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이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네네. 했는데요. 이미 그게 현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의 생각도 사실 철학과 역사관이나 이런 데에서 즈음해서 정치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네네. 검사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철학적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치만 안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으로 또 정치인으로 외화되는 건데 그 밑바탕이 사실 보수든 진보든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 되고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을 둘러싼 이 참모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극우 유튜버 수준의 사람들도 임명이 되고 또 안보라인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외교 안보라인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과거부터 지나칠 정도로 보수 정부에서도 인정받기 힘들 정도의 그런 주장들을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둘러싸여 있고 대통령 생각도 미천이 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 이게 하나의 이념형 편향으로 가고 그러면 장관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발 과거 태행적 이념의 편가르기 충돌 속에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죠.